안녕하세요. 노사랑 놀자 강의할 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사합니다. 이 경찰 수산 5만 명, 주최 측 수상 50만 명이 지금 모여서 이 강의를 온라인과 유튜브와 직강으로 듣고 있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에서는 8강에서는 15, 16, 17장을 강의하게 되는데, 특히 17장 중에서 제목을 뽑았는데요. 가장 나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고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지, 이것을 이 경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범대학에서 교사 양성을 하면서 또 교사들의 재교육하는 교육대학원장을 또 맡고 인천 지역의 교사 양성에 좀 제가 책임을 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노자를 볼 때 이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인지, 가장 또 싫어하는 교사는 어떤 것이, 이런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이 노자를 바라봤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지금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도 문제고 그 외교에서도 문제고, 정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야 하는지를 노자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가장 훌륭한 지도자, 가장 나쁜 지도자를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해서 이런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우선 15장부터 공부해 볼 텐데요. 15장은 도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15장 본문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띄워보는 동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지선이 도자 미묘 형통심 불가시 부유 불가시 고광위지용 여해 약동 섭천 유해 약외 살인 엄해 기 약계 관해 기양 능석 돈해 기 약박 광해 기 약곡 혼해 기 약탁 숭능 타기 정지 서청 숭능 안이 동지 서생 보차도자 불려경 부유불령 고능패신성, 하나하나 경문의 현재적 의미, 원문의 원래의 의미를 따져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볼게요. 고지선의도자, 옛날에 도를 잘한 사람은 미묘형통해서 쉼불가식, 그 깊이를 불가식 알 수가 없었다. 공자가 노자를 만나고 나온 뒤에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이 노자 선생을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지금 노자는 좀 신비스럽다. 마치 용과 같다. 그 용과 같이 신출귀물한 그런 신비한 구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에서, 그래서 노자를 얘기하기를 유룡, 용과 같다, 이런 말로 씁니다. 유룡하면 노자를 가리킵니다. 신비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마 노자 스스로도 도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 그 도가 깊어가지고 그 사람을, 아까 황홀이라는 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좀 황홀하고 미묘하고 해서 뭐라고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노자 스스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거죠. 부유불가식 고강위중, 도라는 것은 오직 불가식,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까닭을 강위중, 억지로 이렇게 형용해 볼 수는 있겠다. 뭐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도는 뭐뭐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뭐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도의 경지가, 또 도를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갖는가 하면, 여해 약동 섭천, 여는 이 신중할 여자입니다.
신중해서, 해자는 어조서 조사고요, 뜻이 없고요. 약동섭, 동섭천, 겨울의 섭천, 내를 건너는 것 같이 조심 신중하고, 유해 약괴살인, 유자는 조심할 유자입니다. 조심하기를, 약괴살인, 내 동서남북에 있는 오랑캐들이나 짐승들이나 이 짐승들을 두려워하듯이 조심한다. 여해 약동섭천, 유해 약괴살인,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호가 바로 이 노자의 15장 유, 여기에 두 글자를 따와서 다산이 자신의 호, 자기 집의 호를 여유당이라고 지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 여러분들 알다시피 천주교를 박해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 집안이 형님들이 다 천주교를 믿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풍비박산하죠. 다산 정약용 선생 또 강진으로 교회 형님은 이 흑산도로 유배를 가고 자산어보를 짓고, 지난번에 자산어보라는 영화도 이게 나오고 했죠. 얼마나 전전긍긍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여해, 이 신중해서 겨울 내를 건너는 것 같이 신중한다. 여름에 겨울에 내를 건너면 얼음이 얼어가지고 잘못하면 얼음이 꺼질까 빠질까 염려를 하잖아요.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이 신중하고, 유해 약괴살인, 내 오랑캐 혹은 내 짐승들이 설치는, 동서남북에 오랑캐들이 설쳐요. 침략해 오려고. 그리고 짐승들이 막 사람들을 해치려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여유당이라는 당호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도인들의 모습들이 항상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해기약해, 의젓할 엄자입니다. 의젓해서 그 약간 손님을 같이 의젓하다. 손님으로서 어느 집을 방문하면 사람이 저 옷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젓하게 하죠. 환해 기약능석, 약능석, 얼음이 풀리듯이 긴장이 또 풀려있다, 편안하다. 도내 기약박, 그 도인의 특성을 자꾸 말해주는 거, 억지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도내, 질박해서 기약박, 통나무처럼 질박하다. 그 노자는 도를 깊은 꼴짝의 위대한 모성, 그 질박한 모습이 통나무 같다. 자주 박자, 이 통나무 박자를 가지고 도를 비유했어요. 여러분들 돌 김용옥 선생이 그 노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요새 동경대전이라는 동학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뭐 그 강의도 들어볼 필요 있습니다. 뭐 나도 도울 김용옥 선생 강의도 듣고 합니다만, 도울 선생은 도울 선생 나름대로 또 일가를 이룬 분이고, 또 나는 나름대로 노자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낸 책 출판사 이름이 통나무예요. 처음에 그 책을 낼 때, 그 노자책 여자란 무엇인가 뭐 초기에 저작을 낼 때 자기의 출판사 이름을, 노자를 공부해서 그런지 통나무라고 지었습니다. 이 통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광해기약곡, 그 도인의 모습에 마음이 텅 빌 광자죠. 그게 막 악곡, 꼴짜기 같다. 아까 꼴짜기가, 텅 빈 꼴짜기가 물을 담듯이 그 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자기를 비워내서 사람들 다 담아내는 거라는 거죠. 혼회기 약탁, 그 섞여 있는 것이 약탁, 흐릿한 물처럼 그렇다. 자기 혼자 고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것을 나누고, 그 다른 사람이 도랑에 빠져 있으면 야, 왜 도랑에 있느냐, 빨리 나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도랑으로 들어가서 흙탕물 튀기면서 그 사람을 나온다는 거죠. 앞에 화강동진이라는 거 배우셨죠? 화개강동기진, 그 빛과 하나가 되고
그 티끌가다 하나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즐거울 때만 하나 되고 어려울 때는 내몰라라고 얘기하면 의리가 없는 사람이죠. 노자는 항상 이렇게 민중과 함께 더불어서 섞여 산다는 거죠. 흐린 물 속에, 이 진흙 세상에. 원효대사가 그랬잖아요. 원효대사가 고고하게 선방에서 깨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표지박을 두르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이 저작거리에서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원효대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숭능타기 정지서청, 누가 능히 흐릿한 것을 정지 깨끗하게 해서 맑게 만드는가. 숭능아니 동지서생, 누가 능히 편안하게 움직여서 서서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생겨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를 추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차 도자 불영령. 그런데 이런 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보존하고 있는 사람은 불영령 꽉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가득 차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는 비워내려고 하는 거죠. 부유불능, 오직 부유불능,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고로 능패신성, 그런 까닭에 능패신성, 패자는 낡을 패자라고 봐서요, 낡은 패자와 통용어를 봐서 낡아지게 되면 또 신성, 새롭게 만든다. 자연스럽게 운동화가 떨어지면 새 신발 사고, 정부가 낡고 오래되고 폐정이 쌓이고 적폐가 쌓이게 되면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뿌리로 돌아감,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나이득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나이득 시인이 옛날에는 서정시를 많이 쓰지만 요새는 파일명 서정시, 가능주의자, 이런 이 세월호의 아이들을 보고 그 난파된 교실이라든지 그 슬픔과 고통을 노래하는 시를 썼고, 브렉리스트에 있는 무린들의 심정들, 처지를 동독의 그 비밀 첩보원들이 문인들을 감시하는, 그걸 풍자하는 파일명 서정시를 이렇게 쓰기로 해서 그 개인의 서정에서 사회적 역사적 지평으로 가기 때문에 요새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초기에 우리 썼던 이 나이득의 그 시들은 자연과 생명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책 77페이지에 뿌리에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노자의 이 생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소개를 했으면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치허극 수정독 만물병작 오위관복 부물 우는 각 복귀기근 귀근왈정 정의복명 복명왈상 지상왈명 부지상 망작흉 지상용 용내공 공내전 전내천 천내도 도내구 몰신불태. 이 자연의 이치를 말했다고 했는데 모든 게 가을이 되면 그 잎을 떨구고 나목이 되어서 그 나뭇잎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잎이라든지 가지라든지 다 뿌리에서 근원하는 것이죠. 그 도가 그렇다는 거죠. 치허극수종독, 이 비움에 이르기를 극진하고, 수정독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해서, 만물병작 만물이 다 함께 자라게 해라. 비움에 이르르라, 텅 비어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비우지 못하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죠. 송영길 의원이 프랑스에 있다가 지금 지난번 대표 선거에서 뭐 돈 봉투를 돌렸다는 그런 의혹을 사서 극과 귀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는 송영길 의원은 전세를 살고 있고 깨끗하게 살아왔죠.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인천시장을 하고 이럴 정도의 지위가 있고 국회의원을 했지만 아직도 전세를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돈을 착보할 사람이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러시아, 중국, 불어 이번에도 프랑스의 고등학원에서 초빙을 받아가서 공부하러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혐의를 씌워가지고 아마 민주당 박살내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차기 대권 주자들을 하나하나씩 그냥 제거하려는 작전을 세웠는지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오라고 그래서 왔죠. 자진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오늘 출두를 하는데 송영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극즉반, 어떤 물이든지 아주 극단적인 경제력이 되면 되도록이 말인다. 아까 다리 차면 기운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검찰 독재 정권이 수시로 압수수색을 하고 명령을 과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정권이 오래가고 튼튼해지고 유지될 것 같지만 오히려 민심 이반을 초래해서 점점 자기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역시 식견 있는 송영길 의원이 물극즉반, 물이 극성하면 제자리로 데려오게 된다. 이 정권이 지금 이렇게 설치고 폭압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지 멋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피눈물을 이렇게 위안부에 피눈물을 흘리고 노동자들의 보상들을 일본의 사제라 거기서 받지 않고 국내 기업들에서 뜯어가지고 하겠다고 그러고 미국에 의지해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우리 동포들하고 전쟁을 벌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노동자들 탄압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치허국이라고 했죠. 치허국. 그러니까 비움을 극진히 해라. 자기 욕심을 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비우고 누구의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돼요? 백성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원래부터 권력이 있던 자기가 권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5년 동안 맡겨둔 거라고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고 백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백성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백성의 귀로 듣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수정독, 너무 설치지 말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해라. 멧돼지처럼 설치잖아요. 안 쑤셔놓은 곳이 없어요. 전방위적으로 엉망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경제도 엉망, 정치도 엉망, 교육도 엉망 이렇게 했잖아요. 만물병작 우이감복. 노자는 그렇게 얘기했네요. 만물을 다 자라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나는 자연의 왕복순환, 복자는 왕복순환입니다. 자연의 순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리 차면 기울어요. 5년 지나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그래요. 한 사람이 평생 집권하는 게 뭐예요? 독재죠, 독재. 그건 민주주의하고 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5년이라도 저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박근혜처럼 끌어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부물 우는 각복객이건 무릇 사물이 운자는 무성할 운자야. 사물이 무성하다가 결국 각복객은 결국은 각기 그 뿌리로 돌아간다.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목이 되고 뿌리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근왈정,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고 얘기하고 고요함이라고 하고 정위봉명,
고요한 것을, 고요한 상태에 이르는 걸, 욕심을 버리고 고요하게 이르는 것 버리고, 모든 꽃고 화려한 것, 권력이나 이런 걸 버리고 고요하게 되는 것을 복명,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복명이다.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한다. 복명할 상,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 늘 상점, 늘 여여한, 또 그러한 그런 거라고 말한다. 지상왈명, 늘 그러한 이치를 앓는 것을 밝음이라고 한다. 총명함과 밝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치를 알아야 돼요. 권력이라는 것도 건물 10년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부지상 망작쿵, 그 상, 늘 그러한 이치를 모르면 망작흉, 망령, 경거망동의 행력이 흉측한 일을 벌이게 된다. 나는 이 기절을 읽으면서 너무 옛날 2500년 전에 이 진리가 오늘날 2023년 오늘 한국 현실에 적용될 줄 몰랐어요. 상도를 잃어버렸잖아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인데 바르게 하는 정치를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패거리 정치라고, 검찰 독재 정치라고, 친일 매국 행위를 하고 친미, 왜 미국이 앞잡이가 되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척을 짓냐고요. 경제가 폭망하게. 러시아에서 현대자동차가 철수하게 되고 중국하고의 무역이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고, 거기 있는 교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흉측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망작훈, 경도망동이 흉측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했지만 옛날에 교사들을 가르치고 이 예비 교사들을 가르칠 때는 교육학적인 레벨에서 이렇게 해석했지만, 오늘 시민학당에서 더 탐사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할 때는 사회학적인 역사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 경문을 해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그 밑에 있는 경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용 용내공, 그 상 늘 그러한 이치를 알면 가져 모든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용내공, 모든 사람을 포용하게 되면 공정하게 돼요. 편파적이지 않아요. 자기끼리끼리 똘마니 정치들을 하지 않게 돼요. 공내전, 공평무사하게 되면 보편적이 돼서 온전해집니다. 전내천, 보편적으로 온전해지면 그게 천도에 부합하는 길이 돼요. 천내도, 천도에 부합하는 길이 곧 도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는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것, 천도에 부합하는 것. 자기 욕심, 자기 권력 욕심, 자기 패거리즘, 본부장, 검찰 패거리 이런 거 버리고, 그런 욕심 버리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늘의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 아닙니까?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누구에게 들어요? 바로 사람들의 소리. 민성이 천성이에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의 소리지,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 하늘에 천둥밖에 떠나나요? 천내도,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도에 합당하게 됩니다. 도내구, 도를 따르게 되면 오래가요. 윤석열이가 정말 하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의 귀로 듣고 백성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왜 우리가 토요일마다 태평로에 거리 가서 윤석열 타도하겠습니다. 오래오래 해달라 이렇게 칭송할 거 아니에요. 도내구, 도를 따르면 오래 갑니다. 몰심불 때,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정말 멋진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고 가장 나쁜 놈이 어떤 놈인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7장의 그 주제도 제가 있는 줄 모르는 지도자 이렇게 점잖게 붙였습니다. 이것은 뭐 교사가, 가장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칭찬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학생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공부하고 난 뒤에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똑똑했다 알게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낸 것 같아. 우리가 문제를 잘 푼 것 같아. 우리들이 협력해서 도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사 교육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범대학에서 이렇게 교수로 또 뭐 4대 학장도 하고 교육대학 원장도 하고 연수원장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주로 대상이 교사, 예비 교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는데,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레벨에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한번 경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태상하지 유지 기차 친이 예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신부적은 유불신은 유해기 기은 공성사수 백성계위 아자연. 태상, 가장 높은 경지의 지도자는 하지유지, 하민들이, 아래의 백성들이 지유지, 겨우 그 지도자가 있는 것만을 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우리 지도자가 누구더라?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나 그 사람 잘 몰라. 의식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장 건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자기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못해요. 그런데 손톱 밑에 가시가 되면 손톱이 자꾸 신경 쓰이죠. 응? 여름 소화가 안 되면 배가 신경 쓰이죠. 응? 발가락에 무좀이 있으면 발가락이 자꾸 간지럽죠. 신경 쓰이는 거 하는 거는 게 아주 불건강한 상태예요. 자기 몸이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인 것처럼, 대통령이 누구인지 왕이 누구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사회, 그게 가장 높은 경제 사회고 노자가 말하는 무위자인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가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기차 친이예지, 그 다음 가는 다음 가는 지도자는 친이예지, 그 사람 지도자와 친하고, 예지, 얘는 명예, 칭찬하는 사람. 국민들로부터 친근하게 여기고 국민들이 칭송하는 지도자는 두 번째 지도자라요. 가장 높은 지도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지도자.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백성들이 잘 살게, 보이지 않게 티내지 않고 이렇게 도는 지도자가 첫 번째 지도자고, 두 번째는 좀 친해. 그리고 좀 아주 뭐 업적을 남겨가지고 티를 내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아. 그래서 뭐 비석도 세우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당나라 때 명제상 가운데 송경이라는 제상이 있어요. 송경이라는 제상의 호가 뭐냐면 유각양춘이에요. 다리가 있는 봄 햇볕이에요. 봄 햇볕이 얼마나 따사롭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송경이라는 제상은 춘궁기에 봄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광가의 창고를 풀어가지고 구휼면을 덜어지고, 그 추수를 할 때 흉년이 들거나 한반이 들거나 이랬을 때, 겨울을 날 양식이 없을 때 또 가난한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호랩이라든지 이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밤에 송경이라는 사람이 마을을 가도 개들이 짖지 않아요. 워낙 평소에 친근하게 지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도움을 주러 왔지, 혼내러 오거나 뭐 조사하러 오거나 뭐 옛날 같으면 술 담는 사람이 있는가, 나뭇가지를 꺾은 사람이 있는가 막 조사로 다니고 이랬잖아요. 순사한다면 도망가고 세무서 온다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가면 전부 다 반겨요.
이 사람 도움을 주러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발 달린 봄 햇볕이란 말이에요. 유각양춘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칭찬해 듣는 사람들, 이건 두 번째 레벨이에요. 세 번째 레벨은 기차 외지, 그 다음까지 가는 지도자는 두려워하는 지도자, 좀 약간 권위주의적인 지도자. 위험이 있어요. 좀 무서워. 폼을 잡아, 각을 세워. 그런 사람은 세 번째 지도자예요. 그 군대에 가면 지휘관들이 있죠. 지휘관 중에 원칙대로 한다, 뭐 규칙대로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병졸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말 안 들었다가는 벌선다, 혼난다,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들었어더래. 국민들도 그래요. 그 법률이나 명령 안 들었다가 내가 혼나는 거 아니야? 보복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좀 그런 지도자예요. 두려워하는 지도자예요. 근데 맨 마지막 지도자는 윤석열 같은 놈이에요. 백성들이 경멸하는 지도자예요. 윤석열은 다 손가락질 받잖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부님들조차도, 신부님들 무슨 욕심이 있어요? 신부님들부터 빨리 내려오는 게 좋겠다. 요새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시국미사를 하죠. 어제는 광주에서 시국미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춘천에서 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 신부님들이 무슨 처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신부님의 눈에 봐서 이 윤석열이는 빨리 내려오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겠다, 윤석열을 위해서도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멸받고 있잖아요. 그놈의 자식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썩결이다 썩결이,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직하면 신부님까지 더럽히는 놈이구나. 신부님이 오직하면 그런 욕을 하겠습니까? 거룩한 분들이 정말 공공의 적입니다. 저도 사실은 구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교사를 가르치고 내 제자들이 많죠. 내 제자 중에 이제 벌써 교장이 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교장 선생님의 초청으로 특강을 또 학교로 또 가고 장학사도 있고요. 뭐 교감도 있고 그래요. 이제 오래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참 평화롭게 교육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를 왜 길거리로 내모느냐고요. 나도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손주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놀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반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손주하고 놀든지 여행을 가든지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도 반딱해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은 국민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있어요. 저게 대통령이야 이렇게 손들잖아요. 저게 영부인이야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 영부인은 다른 나라에서 전하소녀라고 이렇게 이름을 듣는다고 그래요. 뭐 전하 왜 소녀일까요? 전화하면 가는 사람인가 봐요. 그죠? 중국에서는, 내가 중국어를 좀 해요. 중국에서는 유녀, 좀 노는 여자 이렇게 유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 그렇게 지탄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미국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의 간을 빼먹고 한국을 방패막이로 삼고 한미일 동맹을 하기 위해서 앞잡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냥 한대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한대하는 척. 그것도 뭐 희희낙낙거리고 노래를 부르고 다 간쓸게 다 빼주고 반도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 하나도 해결 못하고 오고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내어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등급이 있는 거예요. 네 등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사 중에서 가장 네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요게 뒤에 보면 내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 뒤에 80페이지에 보면 그 슬기로운 교사들을 학생을 가르칠 때는 그거 있는 줄을 몰라요. 그 다음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사랑받는 교사예요. 세 번째는 학생들이 좀 무서워해. 저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내가 손바닥 맞아, 자로 손바닥 맞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덜 된 교사는 학생들이 미워해요. 저 선생 정근 안 가나, 저 선생은 저 어떻게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맨날 꼬박꼬박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 좀 아팠으면 좋겠다, 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학생들이, 응? 그 선생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장기 입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선생이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폭력을 휘두르요. 폭력을. 저도 한때 야간학교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가난해가지고 낮에 대학원을 다니고 숭실고등학교에 교사 생활을 했는데, 내 옆에, 나도 담임을 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 담임을 했는데 수학 선생인데 그 사람은 ROTC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은 맨날 운동장에 애들 엎드려 뻗쳐가지고 원산 폭격시키고 군대에서 자기가 당한 거를 학생들에게 매일 시켜요. 참 괴롭겠다. 우리 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노자를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평화롭게 지내는데 옆에 사람 맨날 툭탁거려요. 몽둥이가 날아다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운동장에 집합시켜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원산폭격이란 벌을 주는 거예요. 완전 군대식이에요. 이게 학교지 군대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폭력을 휘두른 거, 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폭력을 휘두릅니까? 그런데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나라에서 국가적인 폭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인을 살상을 하고, 6.25 전쟁 때 이 이승만 정권이 민간인들을 얼마나 학살했습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에 4.3 지났습니다만 제주도의 민간인들을 얼마나 학살했습니까? 토끼머리 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에서는 다 사죄를 했죠. 그랬더니 이것도 또 이 국민의 짐당에서 놈들 4.3 폭동이라고 그러고, 광주 5.18은 북한에서 시켜서 그런 거라, 태영을 북한에서 내려온 놈이 북한을 배신하고 있어요. 배신자예요. 그러면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징계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징계를 국민의힘 당에서조차 태영을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되죠. 폭력도 안 되죠. 살상은 더욱도 안 되죠. 반성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 가족들, 유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해송해야 됩니다. 교사도 그렇고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왜 애꿎은 사람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정경심 교수 같은 분들을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는데 5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고, 지 장모는 은행 잔고를 위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도 하지 않고, 지 아들은 주가 조작을 했는데도 지금 버젓이 영부인의 행세를 하고 있고 이지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사가 어떠해야 되는지,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자 17장을 좀 읽어보고 반성해야, 그만둬야 돼요. 반성할 때가 지났어요. 빨리 끌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경문을 보면요, 신부족원 유불신은, 신부족은 통치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유불신, 불신이 싹 든다. 안 믿잖아요, 지도자를.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서 안 믿죠. 유회기기언, 유자는 조심할 유자입니다. 조심해서 귀기언, 그 말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말을 귀하게 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언필신, 말을 하면 믿음 있게 해야 돼요. 언의유신, 책임을 져야 돼요. 명령을 함부로 내어서는 안 돼요. 명령의 과잉 시대 아닙니까? 제가 민들레 칼럼에다가 명령의 과잉과 압수수색 전성시대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 시대를 내가 내 나름대로 볼 때 그런 시대야. 명령이 너무 과잉해. 그냥 가만히 백성들 알아서 하게 안 해. 지가 다 지시를 해야 돼. 압수수색을 해야 돼. 다 털어야 돼. 지가 제일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서 지 가족들 먼저 해놓고 남을 하면 설득력이 있죠. 그렇지 않잖아요. 귀언, 말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공성사수, 그렇게 공을 이루고 사수, 일을 완수하게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백성계위,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자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냈다 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지 그게 훌륭한 지도자다. 지도자가 명령해가지고 됐고 지시해가 되고 교사가 잘 가르쳐서 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해 협력을 해가지고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훌륭한 교사고, 백성들이 자기 분야의 일을 하면서 정치를 의식하지 않고 내 같은 선비가 책을 읽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에 교육을 하고 책을 읽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에요. 책 읽는 선비들이, 강단에 있던 교수가 시국성명을 곳곳에 내고 신부님들이 월요일마다 기도하게 만드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잘못되었으니까 교수들이 시국성명을 내고 신부들이 거리에 나서서 시국 기도회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끌어내리는 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결론은 윤석열 퇴진입니다. 감사합니다.